정병조의 무명을 밝히고 현재 한국불교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을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는 금요 논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불교계뿐만 아니고 우리 사회 전반의 큰 이슈죠.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불교 입장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와 제4차 산업혁명을 주제로 사단법인 한국불교학회 회장이시고 동국대학 석좌 교수이신 성훈 스님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앞서 간단히만 소개를 해드렸는데 사실 그동안에는 성훈 큰 스님 하면은 그 사회복지법인이었죠. 인덕원, 거기 이사장이시고 또 삼천사 회주시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기도법회 이런 것 하셨고 또 재단법인 은평 구민장합재단 이사장으로서 사회적인 활동이 아주 두드러지신 분인데 그런 공적으로 올해 대원상 포교대상을 수상하셨던데 조금 늦었지만 축하 말씀드리고 간단한 그 소회 한마디 좀 부탁 올리겠습니다. 불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제가 존경하는 우리 정 총장님이고 마주 앉아서 문명을 밝히고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보니 아주 새삼스럽게 감회가 듭니다. 우리 불교방송이 최초에 시작할 때 제가 정 총장님 모시고 문명을 밝히고를 수차에 나와서 함께 그 인연을 함께 한 그런 기억들이 들고 그럽니다. 시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삼천사 해주 성원 스님입니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예. 이제 지난 3일에 회양하신 걸로 저희 그 기자들이 설명을 하던데 불교와 4차 산업 국제 학술대회. 네. 근데 이제 저희들은 그냥 성원 스님이 거기 전문가가 아니시지 않나 그냥 회주로서 참여하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저희 기자들하고 담당 PD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스님이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그 4차 산업혁명에 완전히 전문가시라고 저한테 여러 차례 그냥 그 말씀을 해드려서 아이고 스님이 그동안에 잠시 못 뵈는 사이에 이런 공부를 또 하셨구나 하는 그런 감회까지 들었는데 우선은 지난번 주최하셨던 국제학술대회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이틀 동안에 참가 인원만 1,300여 명이 넘었다면서요? 예, 그렇게 언론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사회복지를 어떻게 보면 한 생을 사회복지했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제 사회복지를 현장에 살아 보니까 학교에서 좀 강의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셨죠. 학교에서 강의를 한 10여 년 남짓 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불교와 사회복지, 이제 사회복지와 불교 이런 책도 좀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제자도 또한 문문 제자도 한 7, 80명 생기고 이런저런 사유로 해서 제가 한국불교학회 회장에 또 인연이 됐습니다. 한국불교회장직을 맡고 보니까 해야 할 일이 너무 또 많고 그렇죠. 또 우리 불교에서 정말로 크나큰 어떠한 그 대가나 크나큰 어떠한 보장도 없는 그런 상태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불교학을 하시는 학자님들 또 후학들 이런 분 한 분 한 분이 소중한 우리 불가의 국보구나 그렇게 새삼스럽게 또 생각을 하는 것이 불교 회장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마운 생각이시고 쌤 같은 그런 생각 가진 분들이 이제 좀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번 학술대회에 발표된 학술 논문, 저도 조금 전에 스님한테 받았습니다만은 두툼한 이제 논문 발표집이 있던데 이번에 발표된 주요한 학술 논문들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순수한 소위 학자라고 할 수 없는 내가 불교 학회장을 맡아 보니까 학자원으로 운영한 학회
또 사회복지노무부는 학회, 또 전법 포교는 학회, 이런 시각이 좀 달리 보여서 그렇겠죠. 제가 학회장을 그 양면을 융합해서 학회장을 해볼 수 없겠나. 그리고 학회 임기 동안에 뭔가 성과 있는 어떠한 논문이 형성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시각으로 시대상을 보니까 4차 산업혁명이 그렇죠. 이 시대에 아주 이시고 화두가 되어 있었고, 또 4차 산업이나 하이테크놀로지를 모르고는 불교가 앞으로 미래의 불교를 지향할 수 없겠다는 판단을 아주 깊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들어가서 제가 보니까 우리 불교하고 똑같아요. 네, 불교 인가연, 불교의 연기 무아 사상과 가학의 강계론이 노드맥이 똑같더라. 그래서 더 관심 있게 그것을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더 공부가 진도가 빨리 나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가 총장님도 잘 아다시피 우리 육군 육진과 육식이 형성되는데, 근가진이 IoT 센서입니다. 센서로 근가진은 IoT 센서로 보고 그 식을 육식으로 봤을 때 서로의 센서와 센서가 서로 만남을 통해서 식을 만들어내고, 그 식은 또 그 정보를 분석해서 행동으로 내놓는 것. 그렇죠. 우리의 육군 육진 육식이 우리 인간의 구성된 마음의 구성과 만들어진 요소가 똑같습니다. 지금 18개 전개 과정하고 그냥 딱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제가 또 불교 학자들로 논의도 해보고 또 과학자들로 논의를 해본 결과 제가 확신을 가지고 이 분야를 연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연구 계기가 돼가지고 우리 불교 학자들은 IoT가 잘 생소하고 또 AID가 생소하고 스마트가 생소하기 때문에 노브도 생소하고, 그래서 카이트의 전문 교수, AI 전문, 스마트시티 전문, AR/VR 전문, IoT 전문, 노브 전문, 이런 분들의 전문가를 한 달에 한 번씩 모시고 포럼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4월, 5월, 6월, 7월, 5개월 이제 포럼을 하고, 그 포럼에 우리 불교 학자들을 스터디할 수 있도록 나와서, 그리고 불수등 다수등 누구든지 스터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우리 학자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많이 와서 입초지 없이 강당을 메꾸면서 이 분야가 열의를 내고 또 주변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주 여러 가지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연구하신 분야 20분에게 연구비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기와 IoT, 그렇죠. 연기와 무슨 AID, 무슨 연기와 포지나 파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 논문을 그렇게 제목을 줬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제목으로 선택해서 좋다. 그래 20분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고 연구도록 하고, 외국인 학자에게도 한 10여 명 연구비를 줘서 연구해가지고 그 결산이 이제 논문으로 나왔고, 저 논문을 가지고 2일, 3일 동국대 중광당에서 성대하게 그렇게 했는데, 첫째 날은 우리 교계에 이제 종문영 스님을 비롯해서 이제 교계에 또 유명하신 분들, 또 우리 불교 학계에 유명하신 분들, 또 이번에 관심 있는 분들이 중강당에 가득 메어서 이렇게 개식을 했고, 그날 오후에는 1세미나, 2세미나, 3세미나, 3일 날도 역시 1세미나, 3세미나 했는데 전국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불교에서 웬 뜬금없이 사자산업 이렇게 또 매스컴에서 또 함께 도와주니까 상관없는 사람들이 입추지 없이 와서 대상을 이루었고, 불교가 사자산업? 불교가 사자산업? 이게 뭐지? 이게 뜬금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흥미를 유발했고, 와서 들어보니까 정말로 불교가 과학이고, 과학이가 불교고, 연기가 강계론이고, 강계론이 연기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크나크게 앞으로 해자가 됐고, 하나의 빗장을 여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응용할 수 있는 계기와 단초를 스님의 원력으로 지금 이제 풀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선 본격적인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 일반 불자들한테는요, 조금 전에 스님 말씀하신 대로 4차 산업혁명 하면은 조금 또악해서 이게 무슨 소린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조금 전에 스님 말씀한 대로 근데 왜 불교가 또 저기 관심을 갖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우선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간단하게 개념부터 잡고 이야기 시작하십시다. 그 산업은 제품을 생산하는 걸 산업이라고 그러죠. 이 제품을 하이테크놀로지로 생산한다. 이게 4차 산업 기술이죠. 그러면 4차 산업 있기 전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까지 있었겠죠. 있었죠. 그것이 지금 우리 한국이 오늘을 만나내고 그 1차, 2차, 3차를 우리가 잘 수행해서 우리가 잘 생산, 소비, 판매했기 때문에 오늘 한국이 있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4차 산업은 기존의 1차, 2차, 3차 보다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런 이 생산품이 어떤 반복적인 노동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가상과 현실이 융합해서 가상을 해서 현실에서 생산을 해내버리는 그러한 놀랄만한 것들이 앞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1차 산업은 기계혁명이라면은 2차 산업은 전기혁명이고 3차 산업은 컴퓨터와 반도체 혁명이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농경사에서 기계사회, 기계사에서 전기사회, 전기사에서 반도체 컴퓨터 사회까지 얼마나 많은 변화가 왔습니까? 그렇죠. 그 변화에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변화. 그러니까 AR과 VR, 가상과 현상 세계를 융합해서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 충족시킬 수 있는 뭐 그러한 것이 4차 산업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설명을 자상하게 이렇게 듣고 있다가 보니까 지나온 3차 혁명까지도 그랬지만 이번 우리가 맡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획기적인 말 그대로의 혁명이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이 4차 산업혁명이 정말 굉장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하이테크놀로지 같은 것이 급속도로 발전을 해 들어가고 있는데 스님 보시기에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발전이 불교를 비롯한 다른 종교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이제 종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BC 5세기 4세기경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순수 이성론, 순수 이성론의 의상을 입고 나온 게 신앙입니까? 그러니까 창조론이거든요. 서양의 종교나 철학은 신 없이 철학할 수 없었고 신 없이 종교할 수가 없었죠. 동양 역시 마찬가지로 노자나 공자나 마찬가지. 어떤 창조 없이 옥황상제 없이 철학을 인간을 논할 수 없었는데 그 시대 오직 부처님만 연기를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인류가 쭉 내려오면서 연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서양학자도 없었고 연기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철학자도 없었는데 아인슈타인에 와서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래 아인슈타인이 알아본 거죠. 연기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연기는 곧바로 창조가 아닌 너로 인해서 내가 일어나고 나로 인해서 너를 일어나는 관계 속에서 인식이 오고 마음이 생기는 즉 육군 육진 육식으로 이루어진 연기는 무하고 연기다. 라는 것이 딱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를 부르짖는 사람들, 창조론 가지고는 사설 하이테크놀로지를 접근할 수가 없죠. 오직 불교 연기만이 접근할 수 있고 또 이런 하이테크놀로지가 일어난 부작용 또한 불교의 철학적 함의만이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다 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불교만이 이것은 가능하다라고 KTV
정치 방송에 와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지금 선생님 말씀은 뭐 단순한 그 주의 주장이 아니고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다 있는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것이 저희들 이렇게 들으니까 작년인가 금년인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은 독일에서 그 설교하는 그 로버트 목사님이 등장했다 그러고, 또 중국에서도 제 한번 인터넷으로 보긴 봤습니다. 키는 우리보다 훨씬 작던데 로버트 스님이 나오셨더라고. 그 중국 사람들 좋아하는 황금색 장삼 입고 나오셨던데, 자 이제 이런 그 완벽한 로버트의 등장도 오래지 않아 가능할 것 같은데, 로버트 스님이 전법하는 세상, 스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야를 목사님이 설교하고 스님이 법문한다는 것에 대해서 하이테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스럽게 글쎄요. 이해하죠. 예. 그런데 하이테크를 이해한다면 이상스럽게 이해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우리가 비디오 보는 거와 똑같고 녹음을 틀어놔서 CD를 들은 거와 똑같은 것이죠. 따라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가 이루어지죠. 우리 지금 사찰에서도 1년 내내 행자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찰이라는 사업원을 수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가벌조사도 수행해야 되고, 또 재가벌조사 더불어서 사찰을 운영해야 되는데 운영할 수 없는 지금 이제 저출산 고령화로 왔습니다. 근데 그 반복되는 노동력을 로봇이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종교나 또 스마트 팩토리 형성해서 공장이나 또 사회 어느 곳곳 식당을 인간이 가는 곳은 반드시 로봇이 조수로, 비서로, 하인으로 따라다니게 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분야는 목사께서 설교하고 스님께서 전법한다는 그런 분야는 그것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도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이상적인 이유도 없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없습니다. 예. 자, 이제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로봇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 가지고 논의를 하면은 로버트 스님 머릿속에 팔만대장경 담는 거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라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로봇이 수행을 통해서 성부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초보적인 질문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저희들한테도 요즘 그런 질문이 많아요. 로봇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스님들도 아마 이제 앞으로는 그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애청자들로부터 받았다고 생각하시고, 스님 이왕 이렇게 나와 주셨으니까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증명돼야 되고 또 논의와 논쟁을 그래서 증명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 개인의 믿음은 그것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가능하냐? 재행이 무상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 자체도 무상한 것이고, 그렇죠. 기계 자체도 무상한 것인데, 어떠한 나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여러 가지가 가합해서 연과 인하해서 하나의 생명체가 나오는 것이고 식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뚱이 이것도 가합으로 이루어진 거고 기계 또한 그것도 가합으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기계도 가합 속에서 인간도 가합 속에서 인가지 연하여 식이 일어나는 것을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확신합니다. 예. 그것도 말씀 듣고 보니까 납득이 갑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제 조금 전에 스님 지나치는 말씀 속에서 이미 언급을 하셨지만은 이 앞으로 진행될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로봇에만 한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무한한 그 기술적인 분야들이 있을 텐데, 그런 다양하고 깊은 이 산업의 기술적인 분야들을 우리 불교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활용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방법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1차적으로 지금 이제 그 4차 산업에 대한 그 시스템을 놓고 보면 IoT라는 사물 센서가 있어요. 사물에 센서가 붙죠. 이게 사물과 사물에 각자 센서가 붙고 사람에게 센서가 붙습니다. 사물과 사물이 서로 정보를 주고 그 정보는 데이터화 돼가지고 그것이 데이터 창고에 저장되죠. 우리말로 여러 장씩, 업식이죠. 예. 그게 저장돼서 그것을 불러다 읽는 것이 AI의 진공입니다. 그것이 읽죠. 읽어서 애치고 판단해서 내놓는데 그 정확도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100명을 지금 보았습니다. 예. 100명을 보고 노브 보고 100명을 보도록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 100명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노브도 100명을 보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사람은 거기에서 4명, 5명이 오차가 나지만 노브는 그렇겠죠. 100%가 납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이 학습은 이미 끝났다 볼 수 있다면은 안으로서 안근과 색진이 안식을 만드는데 끝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근과 성질을 놓고 봤을 때 이까지 끝났습니다. 지금 비, 냄새까지 연구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오감 연구는 곧 끝나라고 봅니다. 다음에 육식, 인식하는 마음 자체를 지금 읽을 수가 있다. 자, 우리 정청년을 배웠을 때 정상적인 표정을 반복적으로 찍으면은 저 표정을 수조 개를 찍으면은 저 표정이 미세한 것까지 마음이 어느 상태에서 저 표정이 나왔다는 것을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고 그렇겠죠. 데이터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부 데이터입니다. 데이터에 의해서 데이터가 축적되고 축적된 데이터가 에다가 판정해서 읽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외부적으로 육군, 육진, 육식이 이루어진 걸 이해하는데 내부적으로 딥러닝을 한다는 겁니다. 네. 내부적으로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식속에서 우리가 식과 식이 주객이 돼가지고 또 그렇죠. 생각을 또, 만들어내듯이 예, 예, 또 똑같이 일어나고. 딥러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따라서 이 딥러닝 때문에 2010년도에 급속도로 4차 산업 기술이 굉장히 지금 미래 아주 전망이 아주 빨간불이 켜져서 급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사물과 사물, 인간과 인간 이것이 전 세계 모든 사물에 전부 센서가 붙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사물과 이 스마트폰 하나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통화하고 다 할 수 있는 시대. 그러니까 가상의 세계를 현상에 갖다 놓는 시대. 그 시대가 이미 앞으로다고 예.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 그 문제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큰 것도 사실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자, 이러면 혹시 컴퓨터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기계가 대신 뺏어가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의아심이 있고 또 그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에서 보는 네. 뭐 이런 터미네이터 같은 영화가 보여주는 네. 세계에서 기계와 인간의 전쟁 뭐 이런 그 가상현실 같은 생각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불교가 큰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바로 그 점을 그 어떻게 이 네. 불교가 여기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점을 불교만이 할 수 있다. 예. 이게 창조 아니고 연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의 인성과 심성 속에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을 관리하는 것이 그래서 인문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끝없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기술이 발전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욕망은 끝없이 가겠죠. 예. 4차, 5차, 10차가 되더라도 인간의 욕망은 끝없이 진화되면서 만족도가 없게 되죠. 무한대하니까. 예. 그런데 그 무한대한 만족도를 유한하게 불교 철학으로 윤리를 제정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4차 산업 기술이라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들이죠. 예. 따라서 인간이 살려면은 인간이 이 정도로 욕망을 이 정도에서 정제해야 됐다라는 시대가 올 겁니다. 예. 지금 현재는 사람의 마음을 복사할 수 있고 사람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초강 AI 시대입니다. 예. 그러면 30년, 40년이 지나가야 되고 지금은 약 AI 시대, 로봇입니다. 지금은 이 로봇들이 우리들이 노동력이 돼야 되고 우리들이 하인이 돼야 되고 우리들이 생산기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음껏 활용에다가 써야만이 대한민국도 앞으로 열강이 될 것이고 한국 불교도 앞으로 형자 문제, 수행자 문제, 운영 문제에 전포 포경한테 크게 기여하리라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우리 불교에서 우리 스님들이 눈을 뜨고 과감하게 받아들여서 사찰 운영이나 수행이나 전포 포기에 해야 된다라고 여기서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은 사실 좀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우리 불교계가 조금 이 집안에서 오래 살다가 보면 좀 보수적이라는 느낌을 갖거든요. 네. 단체가 어떤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네. 뭐 그것이 또 우리 불교의 장점일 수도 있지만은 네. 지금은 저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선생님 말씀대로 이 4차 산업 시대를 이끌어가려면은 불교계 전체가 스님은 물론 그 승속가릴 것 없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좀 대비를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을 우리 2천만 불교도들이 이 시대에 진행하면 좋겠습니까? 현 이 시대, 현 이 소사이티가 이 기술 제한적으로 또 편의 제한적으로 흐르고 있음을 우리 불교가 처지면 안 되다. 같이 병행하면서. 그렇죠. 절대 쳐주면 안 되고요. 같이 예. 병행해서 그 테크놀로지에 무식하면 안 되고 우리가 그 테크놀로지를 성속에 수용하고 수행한 바탕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수행, 참선, 유파사나, 연불 이 우리가 수행해서 우리가 어떤 인간의 욕망도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있는 우리의 파워가 수행력에서 있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것이 우리 수행자의 마지막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려면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가는 모든 하이테크놀로지를 출과 제가 공이 이 분야에 전부 스타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님 모시고 이제 좀 더 얘기를 나눠야 될 텐데 오늘은 조금 시간이 넉넉하지가 못해서 우선 마지막 질문을 스님한테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너무 그 뻔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아무래도 스님은 여태까지 조금 전에 본인이 말씀하셨듯이 사회복 지에 정진하시다가 또 최근 들어서는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이제 그 뭐 다 어떤 의미로 보면 넓게 뭐 하나의 그 포교고 불교의 원력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제 스님 개인으로 보면 이제 변신을 쭉 해오고 계시는데 이 변화할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한 앞으로 우리 성훈 스님의 발언과 원력에 대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저는 하나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연불하고 또 먹탁 치고 또 섯자리에서 축은 기도하고 또 전법 포기하고 또 한생을 통해서 경학을 통해서 부처님의 경전을 선nhập하고 그리고 또 전법 포교라는 또 이웃동락이라는 원력에서 사회복지를 지금 해왔습니다. 뭐 30년의 시절에 저희 종사에 한 1000여 명 제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마인드는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이고등락의 우리가 본분사인데 예. 이고등락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4차 산업이라는 하이테크를 우리가 활용하지 않고는 이 시대에 맞는 전법 포기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 나는 뭐 4차 산업을 괜히 갖다가 이걸 이렇게 이해도 안 되는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로 AR, VR을 눈앞에 쓰고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불교방송 올라가고 그러는데 차가 밀렸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한 30분 후나 1시간 후에 가겠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그저 보고 예, 그 그걸 알죠. 내비게이션이 바로 크게 산물 인터넷이 빅데이터에서 지도로 정보해서 일러주는 거거든요. 예. 바로 우리가 이 4차 산업이라는 편의성에 살고 있으면서 4차 산업을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되고 이건 너무 그 분야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은 우리가 현실 속에 사는 우리 생활의 하나의 도구들이고 하나의 기술이죠. 편의성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 속에 이 좀 더 편리한 기술을 활용해 쓰는데 이 분야에 어두우면 안 된다.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갖다 써야만이 수행도 정보 포교도 그리고 이 4차 산업 하이테크에 중독된 사람들의 그 욕망에 오염된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참 뜻깊은 오늘 금연원강 저희들이 매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그 오늘 보람 있는 그 강설이었고 또 저희들이 모르던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일러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스님 오늘 좋은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다음 기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